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변압기죠? 변압기입니다. 지금 그림의 변압기 기호를 보면 이 변압기 기호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극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극성은 어떤 극성입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이 극성은 어떤 극성이에요? 감극성을 표시하고 있죠. 단자 기호가 앞뒤가 이렇게 바뀐다면, 그러니까 U 단자가 밑으로 내려오고 V 단자가 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가극성이 되겠죠. 지금 얘는 무슨 극성이다? 감극성 변압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극성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전압기하고 변압기 1차 단자, 2차 단자를 연결하는 상태가 되겠죠. 연결은 이렇게 연결했죠.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계를 연결해서 전압계 측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문제죠. 자, 지금 문제를 보면 200V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것을 뜻하죠? 이것은 권수비죠. 권수비가 2입니다. 105분의 210입니다. 따라서 전압계 지시치를 구하려면 변압기 권수비 A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압이라고 하는 이 전압이 1차 전압에다가 권수비로 나눠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죠. 1차에 얼마를 가했느냐 하면 200V를 가했고 권수비 A가 얼마죠? 2입니다. 105분의 210입니다. 이렇게 그 역수로 해서 곱해줘야 되겠죠? 나누기 해줘야 되니까요. 역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10에 105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당연히 절반으로 줄겠죠. 권수비 때문에. 이와 같이 됩니다. 따라서 변압기 극성이 감극성이므로 변압기 극성이죠. 감극성이므로 얼마가 된다? V라고 하는 전압기 지시치는 200의 마이너스 얼마요? 100이죠. 2차 전압. 그러니까 100V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100V. 얘는 이제 감극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감극성이란 말이 문제에 주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변압기 단자 기호를 보고 감극성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극성이라고 하면 여기가 뭘로 바뀌죠? 더하기로 바뀌어서 가극성일 때는 이 전압이 얼마가 되죠? 300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극성이냐 가극성이냐 뭐 이러한 부분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무조건 감극성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빼기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답은 풀이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단자 기호를 보고 우리가 그 극성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또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렵진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역률이 1일 때 출력이 주어졌습니다. 출력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출력이 2가 한번 주어지고 8이 한번 주어집니다. 출력이 몇 배 차이가 있죠? 4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역률이 1이고 출력이 2일 때에 대한 효율이 96%고 역률이 1이고 출력이 8일 때에 대한 효율이 96%입니다. 둘 다 효율이 96%입니다. 출력이 2일 때도 96%요. 출력이 8일 때도 96%입니다. 그러니까 역률이 1일 때 출력 2 및 8에서 효율이 96%가 되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출력 8에서 역률 1일 때 철손과 동손은 얼마냐 이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출력 8에서 역률 1일 때 철손과 동손을 구하는 이 문제는 당연히 출력 2일 때 철손과 동손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철손은 부하하고 관계없이 존재하는 손실이고 동손은 실제 동손이 전부하일 때 동손하고 2분의 1부하일 때 동손하고 이것이 점점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손은 가변손이고 철손은 고정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배워서 알고 있죠. 철손이 무슨 손이라고요? 무부하 손실입니다. 동손은
부하손실입니다. 부하손. 여기는 부하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부하에 따라서 손실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부하손은 부하에 관계없이 항상 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처음 듣진 않죠? 자, 이렇게 보면 8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얘는 부하가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4분의 1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배운 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역시 이 문제는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방정식을 못 풀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효율에 대한 식을 구하는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효율는 하고 나오겠죠? 우리가 효율을 구하는 식 기억하시죠? 어떻게 기억하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효율은 출력이 필요하겠죠? 출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손실이죠? 철손과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동손으로 되겠죠? 요것이 곱하기 100 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세우면 어떻게 세울 수가 있어요? 출력이 2일 때 효율이 96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2일 때를 보는 거죠. 2kg니까 2000이죠. 2000이죠. 다음에 철손 주어지겠죠. 동손 얼마입니까? 동손은 우리가 8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에 2를 기준으로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4배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8을 기준으로 해서 8이 전부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거기에 4분의 1배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배의 제곱의 동손이다 라고 하는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96%예요. 또 하나의 식은 이게 똑같은데 둘 다 96%인데 또 하나의 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또 하나의 식은 같은 거죠. 똑같은데 뭐 요거를 꼭 같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둘 다 96%니까 0.96이다. 그러면 8이 들어가겠죠. 8. 출력이 얼마로 됐으니까? 8로 됐으니까. 그래서 8000. 자, 8000. 이해되죠? 다음에 어떻게 돼요? PI는 뭐 그대로고요. PC. 이렇게 되겠죠. 전부하니까. 얘가 96%다.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좀 바꾸겠다라고 하면 요거를 그냥 4분의 1 제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빼버리면 여기는 뭐예요? 4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4의 제곱으로. 4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도 관계없고 바꿔서 풀어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뭘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세운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결론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PI를 구하고 PC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연립방정식의 풀이가 되겠죠. 또 뭐 이 방정식을 세우고 그것을 풀이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PI 플러스 4분의 1 제곱의 PC 이 식을 가지고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PI 플러스 PC는 가지고 또 이 식에서 PI 플러스 PC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당연히 요 0.96하고 이항을 하면 되겠죠. 0.96하고 요 분모하고 이 분모하고 이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식 쓸 수 있어요? 해요? 못해요? 그럼 못한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빈 여백을 좀 찾아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계속해서 여백에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식을 기억하세요? 2000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된 거예요? 0.96이 된 거죠. 2000이니까. 0.96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우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변은 PI 플러스 다음에 4분의 1 제곱의 PC가 되겠죠. 거기에 더하기 얼마야? 앞뒤가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2000을 이항해줘야 되겠죠? 2000을 이항해줘야 될 거 아니야. 빼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PI 플러스 4분의 1 제곱의 PC는 0.96분의
2000에 빼기 2000이 되겠죠. 되나요? 이런 식을 우리는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인데 여기가 없어지고요. 4분의 1 제곱이라는 게 여기 8,000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바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따라서 pi 플러스 pc의 제곱, pc는 pi 플러스 pc는 이렇게 되겠죠. 0.96에 8,000에 빼기 8,000,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 지금 한 가지 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위에 거는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얼마 나와요? 83.3이 나오죠. 밑에 거는 계산하면 요거는 얼마 나오죠? 333.3 나오나요? 33? 그렇게 나올 겁니다. 대략 계산해 보세요. 소수 두째 자리까지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나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자, 이렇게 계산이 되면 식이 이제 바뀐 거죠.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에 이렇게 되어지는 이 식, 이거는 여러분들이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데 결론은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하려면,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빼기 해주면 되겠죠. 이거 비슷한 문제 앞에서 풀어봤죠? 빼기 해주면 되잖아요. 빼기. 두 식을 빼주면 되죠. 빼줍니다. 정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pi는 없어지고 pc만 남겠죠. pi는 없어지고 pc만 남을 거 아니에요. 두 식을 빼주면.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을 나중에 빼주는 게 좋겠네요. 마이너스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여기서 요걸 빼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큰 거에서, 어차피 연립방정식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되니까 pc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의 pc는 이렇게 되겠어요. 333.33 마이너스 83.33 이러한 형태가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pc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pc 값은 얼마예요? 요 식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나오겠죠. 요 값에서 뭘 빼줘요? 1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1 pc로 묶어주면 되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된 걸 빼주면 우리는 pc를 구할 수가 있어요. pc를 구하면 267W라고 하는 이 값을 찾아내는 거죠. 자, 참고로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얘기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pc로 묶어내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항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 숫자가 있다면 요 값을 당연히 나누기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값이 나오는 거 아시겠죠? 이런 간단한 그 산수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모르면 빨리빨리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이 나왔으면 이 값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던 대입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pi를 구할 수가 있어요. pi. 이해되겠습니까? 자,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했어요? 이 문제를 풀 때 기준은 뭐예요? 문제를 읽어보면 기준이 뭡니까? 효율이 8kg에서 96%가 되는데 8kg에서 역률 1일 때 철손과 동손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준상 잡은 것은 뭘 기준으로 잡은 거야? 전부하를 8kg로 본 거야. 이해되겠어요? 만약에 2kg를 기준으로 해서 봐서 계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철손과 동손을 계산할 때 동손을 8kg일 대로 환산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이제 pi를 또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 식에서 pi를 계산해 줘야겠죠? 이해됩니까? 이 식에서. 물론 이제 이 식이 아니라 위의 식에서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식보다는 밑에 식이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pi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pi는. 따라서 pi는 333.33이 되겠죠? 그거 빼기
빼기 PC 아니에요. PC가 2항 해줘야 되니까. PC가 2항 되면 이 PC 값이 267 나왔으니까 267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 빼주면 얘가 66.33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철손과 동손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33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풀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 되겠죠? 이해되겠죠? 자, 이 문제는 출제가 됐던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에 이 20번 문제도 출제가 됐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필기 시험에 있던 내용들이죠. 필기 시험에 있던 내용들인데 그것을 주관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한번 보시고 정리해 보세요.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 실기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미 필기 때 다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더라도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다음 걸 한번 보죠. 이 문제는 전격이 이렇고 철손 다음에 동손이 주어졌습니다. 이 변압기에 최대 효율과 최대 효율 시 부하를 구하라.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요? 최대 효율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최대 효율 시 부하를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원래 문제 요구대로 하자면 최대 효율 시 부하를 먼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 효율을 구하는 게 순서죠.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내용이 뭐 어떤 걸부터 먼저 해줘야 되겠어요? 최대 효율이 몇 퍼센트 부하에서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최대 효율 조건입니다. 몇 퍼센트 부하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가를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대 효율 조건을 구하는 겁니다. 최대 효율 조건 PI 몇 퍼센트 부하 M제곱 PC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율 M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 PC분의 PI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동손이 4하고 철손이 1이기 때문에 얼마? 2분의 1 부하 0.5 부하율일 때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0.5 부하율일 때. 따라서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 최대 효율 나타나는 부하죠. 최대 효율 시 부하. 이거를 먼저 구해야 돼요. 이거는 전부하가 얼마입니까? 150짜리라고 그랬죠? 거기에 0.5, 2분의 1입니다. 를 곱하니까 몇 퍼센트, 얼마예요? 75 kVA가 되겠죠. 150의 절반이니까. 요 부하일 때 효율이 최대가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최대 효율을 계산해야겠죠? 최대 효율, 이타 맥시멈 이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계산이 돼야 되겠죠. 최대 효율. 자, 출력이 75에서 나타난다 그랬죠? kVA입니다. 자, 여기에 kVA니까 철손과 동손은 킬로와트니까 얘네들은 킬로와트거든요. 얘는 kVA입니다. 그러니까 뭘 곱해줘야 돼? 역률을 곱해줘야 돼요. 근데 역률이 있어요, 없어요? 역률이 없죠? 없으니까 역률 1로 보는 겁니다. 역률 1 주어지면 고려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1로 보고요. 이렇게 되고 철손과 동손이 같아야 된다. 철손과 동손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철손은 1이고 동손은 얼마예요? 1이죠. 1.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철손과 동손이 같아야 최대 효율이 나타나니까 만약에 얘가 1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2분의 1 부하니까 0.5의 제곱의 동손 철손과 동손이 같아야 되지만 부하율 m의 제곱의 PC 동손이 얼마예요? 동손이 0.5의 제곱에 하니까 동손이 4라고 그랬죠. 결국 이게 0.5의 제곱에 곱하기 4 한 것도 그 값이 얼마란 얘기죠? 그 값이 1이란 얘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숫자 1을 그대로 대입해도 되고 m제곱에 PC 해서 0.5의 제곱에 4를 곱한 걸 대입을 해도 되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똑같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얘가 얼마 나옵니까? 얘가 97.4% 나오나요? 계산기 눌러보세요. 실제 소수 두째 자리까지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97.4%가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다. 최대 효율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답을 두 가지를 써야 돼요. 답을 두 가지를 써야 돼요. 두 가지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두 가지를 써야 돼요. 뭘 먼저 물어봤어? 최대 효율. 최대 효율 얘는 97.4%까지 써줘야 되겠고요. 최대 효율시 부하 그 다음 물어본 거죠. 몇 kVA예요? 75 kVA. 이렇게 답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답이 두 가지가. 한 가지 물어본 거 아니에요? 하나만 쓰는 거 아니에요? 답을 쓸 때 요령이에요.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두 가지를 적어줘야 그래야 우리는 답을 제대로 쓰신 것이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풀이 과정도 지금처럼 이렇게 다 쓰셔야 되죠. 여기서부터 써야 돼요.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하나 푸는 거죠. 다음 요거 계산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답 쓰고 정리가 되겠죠? 반드시 계산 과정과 답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 원래는 공식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공식을 편의상 생략했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공식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했죠. 원래는 써야 되지만 생략해도 기본적인 거를 인정을 해주니까 이렇게 써도 관계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패턴을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다음 거 한번 보죠. 다음 거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건 뭡니까? 변압기에 무슨 결선이죠? 1차 측이 델타 결선되어 있죠. 2차 측이 델타 결선되어 있죠. 그랬을 때에 자, 요게 뭡니까? 요거는 그림과 같이 이러한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하여 라고 했어요. 수전단에 이러한 전압을 선로에 접속했다. 이 중 두 대 변압기는 감극성이고 그 다음에 한 대가 가극성이었다. 전압계의 지시치는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요거는 권수비가 되겠죠? 변압기 권수비. 근데 1차 측에 6000V를 가했어요. 6000V. 그러면 당연히 2차 전압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2차 전압은. 당연히 요걸 보면 여기가 권수비 A가 되기 때문에 변압기 한 대, 즉 요렇게 돼서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지는 요 부분에 걸리는 전압, 이게 변압기 한 대가 2차 측에 나타나는 전압이 되겠죠. 그것은 얼마예요? V2가 되는데 이거는 1차 전압이 6000V고 6000V고 권수비 A로 나눠줘야 돼. 그럼 뒤집어져서 곱하면 되겠죠. 6300에 210이야.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00V가 됩니다. 200V.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이 잘 보세요. 여기가 200V, 여기도 200V, 여기도 200V가 나오겠죠? 200V가 나와야 돼요. 근데 200V에 대한 그 전압의 값이 각각의 120도 위상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해서 200V, 200V, 200V 이렇게 되고 이 세 200V를 더하면 제로가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가 가극성이 아닐 때. 가극성이 아니라 뭐예요? 감극성일 때.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디 전압? 여기 있는 그 변압기 권선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부분에 걸리는 전압, 요 부분에 걸리는 전압, 또 이렇게 돼 가지고 요 부분에 걸리는 전압.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계를 연결하는 것이 지금 점 찍은 부분 두 선 어디 연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점 찍은 부분 두 선이에요. 여기에 전압계 연결하고 여기에 전압계 연결하고 여기에 전압계 연결했을 때 이 전압계들은 다 얼마를 지시해요? 모두 200V를 지시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파란색의 전압계.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결하는 전압계를 한번 보면 이 전압계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전압계는 어디에 연결된 전압계입니까?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이 전압계는 이렇게 따라서 가보니 여기 요 변압기 있죠? 요 변압기와 다음에 여기에 요 변압기 있죠? 요 변압기와 또 여기 요 변압기 있죠? 요 변압기의 세 개를 어떻게 해요? 다 더해준 겁니다. 세 개를 어떻게 해준 것이다? 다 더해준 것이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200에 여기가 0도, 여기가 200에
마이너스 120도, 여기는 200에 우리가 가극성, 간극성 기준 통일시켰을 때 얘기예요. 마이너스 얼마? 240도.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 가극성이란 조건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없다라고 봤을 때 얘가 기본이야.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더해줘야 돼. 세 개를 다. 이해되겠죠? 세 개를 다 더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얘가 하나가 바뀌었다. 어느 게 바뀌었느냐? 이거는 뭐 임의대로 주어질 수도 있겠죠?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극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벡터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벡터의 방향이 바뀌었다. 마이너스가 된다. 가극성이라면 뭐 더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전부 다 감극성 표준이거든요. 근데 하나가 가극성이잖아. 이제 실제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제 가극성이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에 걸려있는 이 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극성이 반대가 됐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다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가 됐으니까 200에 마이너스 240도, 뭐 이런 식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감극성, 가극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있어야 되고, 그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통일됐다면 지금 벡터도도 간단해요. 여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이러한 벡터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얘가 하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감극성 2대하고 가극성 1대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전압계 지지치, 전압계 지지치는 3개의 전압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모두 3개의 전압을 더해줘야 되겠죠? 모두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전압을 더해주는 형태로 될 겁니다. 더해주는데 극성이 바뀌기 전에는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됐어요? 극성이 바뀌기 전에는 다 더하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잖아. 그러면 다 더하면 0이 됐잖아요. 그 전압계 지시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0으로 돼서 안 나타나요. 근데 극성이 하나가 바뀌니까 지금 C 쪽에 있는 거, 그렇죠? 델타 결선에서 여기 C 쪽에 있는 거, 요거의 극성이 반대가 된 거예요. 요거의 극성이 반대가 된 거예요. C 쪽에 있는 거. 델타 결선에서 요게. 그러면 그 C에 대한 전압, 이 전압을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에서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개를 다 더해줘야 된다. 그런 개념이야.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식을 세워보면 어떻게 돼요? 전압계 지지치 V는 일단은 요거는 먼저 써야 되는 거죠. 먼저 써야 돼요. 따라서 그러므로 전압계 지지치 V는 어떻게 될 거예요? 200의 0도 더하기 200의 마이너스 120도 200의 마이너스 120도 더하기 빼기에 200의 마이너스 240도 이런 식이 되겠죠. 이해되겠죠? 왜 그렇게 썼는지, 방향이 어떻게 됐다? 반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 계산기 누르면 그냥 400 딱 떨어져요. 계산기 누르면 40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벡터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벡터도인데 하나가 반대가 된다 그랬잖아. 하나가. 그럼 이게 이렇게 오겠죠? 요게 200이야. 그리고 그 200에다가 이렇게 된 걸 또 2개를 더 해주는 거죠. 양쪽에 있는 200 2개를 더 해줄 거 아니야. 얘하고 얘를 더 해주면 그게 또 200이 이만큼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더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200이고 여기도 200이잖아. 그러면 2개 더 해주면 당연히 여기는 얼마 나오겠어? 400 나오는 게, 뭐 이거는 벡터돈만 그려봐도 극성이 통일되어 있으면 0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지는데, 극성이 반대가 되니까 그냥 400이 나오는 거 우리 금방 알잖아요. 벡터돈만 봐도 아는 게 기본 개념이 되는데 그걸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벡터도를 그리더라도 우리가 답을 할 땐 식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벡터도는 답안지에 대한 계산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식을 이용하기 위한 도형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계산식은 써줘야 된다. 따라서 벡터도에 의해서도 뭐 금방 되지만
기본 개념이 식을 써줘야 되는데 또 계산기만 눌러도 400이 되는데 이걸 갖다 401에 써놓으면 이건 0점이에요. 왜? 과정이 없잖아. 중간 계산 과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과정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을 만드세요. 자, 200의 0도는 200이거든요. 더하기 200에 마이너스 120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걸 계산기로 눌러주세요. 200에 마이너스 120도 계산기 누르면 얼마 나오죠? 할 수 있잖아요. 이때까지 뭐 많이 해봤고 계산기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계산기 못 누르면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제가 계산기 누르는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근데 그 정도는 누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면 질문하세요. 자, 200에 마이너스 120도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0도를 해보니까 제가 누를게요. 눌러보니까 얘가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100에 마이너스 173.20이에요. 그러니까 173.2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에 마이너스 173.2 제2가 되겠죠. 이렇게 더하기 다음에 빼기가 되겠죠. 근데 더하기 빼기는 요거를 어차피 빼기가 되니까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마이너스로 하고 자, 200에 240도는 얼마입니까? 200에 마이너스 240도는 얘는 계산해보면 그 값이 마이너스 100에 다음에 플러스 제2의 173.2가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여기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는 플러스, 그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73.2. 그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했죠? 이것을 계산해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걸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요게 실수, 요게 실수, 요게 실수잖아요. 그 값이 얼마 나오는가 실수를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줘야 되잖아요. 실수는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은 없어져요. 그럼 결국 뭐만 남아요? 그렇죠. 200만 남아요. 실수가 200만 남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보세요. 요거는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플러스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은 없어질 거고 다음에 마이너스 173.2하고 마이너스 173.2가 더해지죠. 그러니까 173.2가 더해지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173.2 하면 346.4가 나오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j2의 346.4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요거를 이제 좌표 변환 또 해줘야 되겠죠? 또 좌표 변환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200에 마이너스 346.4를 해준 것을 좌표 변환을 해줘라. 좌표 변환. 좌표 변환이라는 얘기는 지금 극좌표니까 뭘 바꿔줘야, 직교좌표니까 뭘로 바꿔줘야 돼요? 극좌표로 바꿔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값이 얼마 나오느냐? 얘는 이렇게 나와요. 399.99.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루트에다가 200의 제곱에 더하기 346.4의 제곱을 하니까 399.99 뭐 이런 정도로 99 거의 이제 근사적으로 400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답 400이라고 안 적고 399.99 내가 계산하는 방법대로 하면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면 오케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 또 계산 과정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소수점을 자르지 않았죠? 소수점을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소수점을 잘랐잖아요. 소수점을 당연히 소수점을 잘랐기 때문에 답은 정확하게 400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수점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전개하고 전개해서 이렇게 나왔다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400이 딱 떨어지겠죠? 그럼 4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자르고 해도 답이요. 자르고 하지 않아도 답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과정에 맞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고
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도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둘 다 답입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계산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400 집어넣으면 오답이 되는 겁니다. 계산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399.99 이렇게 집어넣으면 오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 과정과 답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 과정과 답은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변압기 벡터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이거의 극성이 바뀌었을 때 여기에 있는 극성이 반대로 나와서 더하기 돼서 이게 400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극성이, 가극성이 무엇인지 감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왜 이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이해되겠죠? 여기에 이제 각각의 위상차가 있으니까. 자, 이 문제는 우리 그 실기에도 출제됐죠. 실기에도 출제됐는데 이 문제는 필기에 있던 문제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이 문제가 필기에서 전력공학에서 있던 문제예요. 전력공학에서 그대로 전력공학에 출제됐던 문제가 실기에 얘가 출제가 돼서 나온 거예요.